네, 지금부터는 증권가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 버는 리포트 시간인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두 개의 종목을 준비했는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두 개 준비한 종목을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재밌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FST인데요.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에서 제시를 합니다. EUV용 펠리클 국산화 선도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따로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펠리클 및 칠러 장비 제조사라고 하는데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입니다. 자, 먼저 FST 제품별 매출 비중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칠러라고 하는 온도 조절 장비가 55%입니다. 그래서 절반이네요. 네, 이쪽이 지금 뭐 일종의 캐시카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전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해 주셨던 여러 회사에 공급하면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다. 그래서 실적 없이 뭔가 모멘텀으로만 가는 기업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모멘텀이 붙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8% 정도의 비중은 이 펠리클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하고 있는데 네. 이 펠리클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이 회로 패턴이 새겨져 있는 그 포토마스크를 위에다가 실리콘이 얹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강광액 같은 것들을 바르고 난 이후에 빗을 쐬어서 그 패턴을 그대로 반도체 실리콘 기판에다가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DUV 장비 때는 불화아르곤 같은 것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 불화아르곤의 국내 거의 독점 회사가 바로 이 회사 FST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중은 한 20% 정도 되고요. 국내에서의 비중은 거의 뭐 85%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DUV 심자외선에서 EUV 극자외선 장비로 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그 펠리클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도 하면서 두 군데다 돈을 꽂아줬죠. FST와 SNS텍이라고 하는 두 회사의 지분을 사면서 피를 섰고 그래서 세 군데가 지금 동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원래 예상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개발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24년으로 좀 늦춰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언제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불화아르곤처럼 일종의 아주 얇은 그런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같은 형태에서 좀 더 두껍고 강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심자외선보단 극자외선은 거의 레이저 수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열과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 쓰이는 포토마스크가 한 장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펠리클을 넣어서 강력한 펠리클을 넣어서 이걸 방어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포토마스크가 손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3나노, 5나노 이런 것들이 수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 펠리클을 지금 일본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걸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서 수율이 지금 빠르게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 펠리클의 투명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야 삼성현재 개발한 뭐 3나노, 5나노 이런 것들의 수율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도 제대로 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상관없이 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특히 삼성전자와 피가 좀 섞였다. 그냥 뭐 투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 펠리클 시장 규모 얼마나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리포트에서는 조 단위라고 얘기해요. 지금 현재 펠리클 시장이 한 2,500억 정도인데 네. EUV로 가면서는 한 조 단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뭐 연도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 디램 자체도 이제 EUV로 생산하면서 점점 뭐 10나노 이하로 가고 있는 게 추세적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나노, 5나노로 가는 비메모리 쪽에서는 뭐 EUV로 하지 않으면 이미 그 공정 자체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3나노, 5나노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들어가는 포토마스크의 숫자와 그다음에 펠리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적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모멘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언급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언급드렸던 SNS텍과 FST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주가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어떤 현상 보여주고 있냐면 올해 돈 버는 것보다는 내년에 버는 돈에 대해서 지금 당겨서 그 머니타이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정말 개발해서 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해 SNS텍과 FST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 주가가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칠러 장비, DUV 장비에 대한 펠리클 매출 자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밸류에이션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싸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 이 기업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가 동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면 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SNS텍은 개발하고 FST는 안 된다든지 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하고 나머지 둘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의 하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대감도 반영되어 있고 다른 장비사보다 비싼 이유는 다른 소재사보다 비싼 이유는 언급드렸던 대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 같아지게 되면 지금의 비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반도체 캐펙스죠. 어쨌든 반도체 캐펙스가 크게 늘지 않으면 아무리 이제 EUV로 가는 또 그 미세 공정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꼭 가야 될 길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리스크만 제외한다면 저는 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 리포트 내용에서는 뭐 가격이나 뭐 투자 전략 같은 건 딱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더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펠리클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는 그런 단계에 온다면 네. 아마 그 발표를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고점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까 뭐 잠깐 그림에도 보여주셨지만 이것도 뭐 추정하는 기관이나 어떤 뭐 그 증권사의 이익 추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5배 내외 정도 수준. 그다음에 PB 기준으로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PB 관점에서는 2배까지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2배까지는. 네, 그다음에 PE 관점에서는 20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이제 개발 그 스케줄 자체가 시장의 예상대로만 간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할 만한 가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EUV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삼성전자가 멈출 수 없는 그림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줄이기도 어렵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목표를 PE 20배, PB는 2배 정도의 수준까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게 그 어떤 목표가를 제시하거나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술 내용이나 이런 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그 IR 자료라는 측면에서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더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믿을만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한 줄 평도 체크해 봅니다. 과속이 없다면 올라타야라고 했는데 일단 뭐 발표 나기 전에 고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아까 예견해 주셨잖아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언제쯤 올라타야 될까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네. 그러니까 휴민트를 통해서 파악한 정보로는 이게 지금 그 투명률이 한 95% 정도 되어야 지금 그 마스크 위에다가 정확하게 어떤 그 노광 패턴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 초반 내외 정도의 수율로 왔네요. 올라온 것으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텍이나 FST나 지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뭐 1, 2% 차이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르면 올해 한 4분기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이슈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속이 없다면이라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달았는데 네. 과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너무 달려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되기도 전에 먼저 너무 선행해버리면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고 아직은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한계를 저는 뭐 PB 2배, PE 20배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IBK투자증권에서 CNT 영업가치 현 시가총액을 약 4에서 5%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였고 일단 목표 주가가 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오늘 주가도 괜찮고요. LG화학의 사업 부문을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먼저 배터리 부문인데요. 증액 추세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일단 배터리 쪽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캡티브 마켓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캐펙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 앞으로 뒤로 다 살펴봐도 LG화학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정도는 결국은 포스코홀딩스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LG화학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80%를 들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와.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앞으로 2차 전지 소재의 싸움은 돈 싸움인데 그 돈 싸움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는 탑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체크합니다. CNT 지금 핫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잖아요. 생산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던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산 공장이 들어가게 되면 생산량이 급증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전부 양극재 쪽에 신경 쓰고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음극재를 그나마 하고 있던 곳은 포스코 케미칼 정도였는데 이제 이 흑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조 흑연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조 흑연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 소재가 바로 CNT. 네. 이 탄소 나노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음극재 쪽에서도 뭔가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의 성과가 곧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 리포트에서 지금 그 CNT의 가치를 4, 5%밖에 적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더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그 외 배터리 회사에 추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길을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두 개의 부문을 확인했는데 둘 다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해요. 일단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너무 못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죠. 아, 또 비교를 해본다면. 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화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 같은 첨단 소재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첨단 소재 쪽은 괜찮게 보는데 나머지 두 개가 이제 할인 요소가 된다라고 봐야 네.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뭐가 뜨고 있죠? 대한유화. 이런 종목군들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제 실적에서 영향을 줬던 NCC 쪽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캐시카우였고 안 좋아져서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을 잡아먹은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도 조금 머리를 들고 있던데 이 LG 과거 이제 LG 이 제약바이오 쪽도 과거에는 가장 선도 종목이었다가 다른 종목군들이 뛰기 시작하면서 LG화학이 흡수했고 거의 뭐 우리가 잊어버린 상황인데 이쪽도 이제 좀 뭔가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박자가 갖춰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돈도 있고 성장 모멘텀도 네.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뭐 10개월 정도 아마 포워딩해서 목표가를 냈을 텐데 저는 뭐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그 이상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보다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서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하고 하루에 뭐 주가가 뭐 10% 이상씩 오르는 그런 소재 종목에서 결국은 LG화학으로 좀 갈아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 갈아타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저희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리포트보다는 LG화학 자체를 믿어야 된다. 이 종목을 한번 믿어볼 만하겠다. 한 줄 평도 봅니다. 길게 볼수록 LG화학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짧게는 안 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는 복합 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만큼 화끈하게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뭐 깊게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맛이 나는 그런 장국처럼 네. 길게 들고 갈수록 소재 쪽에서는 LG화학이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리포트 확인해 봤고요. 오늘 두 종목 다 여러분께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